요양원 쳐넣어버리고 재산 정리하면 끝이야.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쾌한 복수의 시작 함께 들어보시죠. 이은희 할머니는 오늘도 며느리 서연주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한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며느리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더욱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연주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챙겨주었다. 은희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다, 며느리.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에이, 당연한 걸 가지고. 어머님, 저 먼저 설거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은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향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모으고 투자한 재산을 들여보았다. 부동산과 예금을 합치면 50억은 좋게 되는 자산이었다. 이 모든 게 우리 민준이와 며느리 덕분에 의미가 있지. 은희는 이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줄 생각에 흐뭇한 마음으로 밤에 잠이 들었다. 몇 시간 후 은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새벽에 방을 나왔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방문을 열려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다. 응, 나야. 잠깐 통화 가능해? 며느리 연주의 목소리였다.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어휴, 지겹지 뭐. 매일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은희의 손이 멈췄다. 그래도 몇 년만 참으면 돼. 요양원 쳐넣어버리고 재산 정리하면 끝이야. 솔직히 지금은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는 중.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은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5억? 에이, 그것보다 훨씬 많을걸? 내 생각엔 숨겨진 재산이 꽤 될 것 같아. 저 나이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금붙이도 어딘가 숨겨놨을 거고. 연주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은희가 평생 들어본 웃음소리 중 가장 섬뜩한 소리였다. 민준이? 걱정 마. 우리 남편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완전 호구지 뭐. 전화가 끊어지고 연주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간신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은 은희의 머릿속으로 지난 3년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던 게 아니었어. 민준이와 연주가 결혼할 때 연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다. 어머님,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다. 그리고 저번 추석 때, 추석에 다른 친척들이 모였을 때 연주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은희를 챙겼다. 다른 며느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지만 그건 모두 연기였던 것이다. 친척들 앞에서 효부 이미지를 심어두기 위한. 지난달에 갑자기 건강검진 받자고 했던 것도 연주가 유난히 건강검진을 강조했던 이유. 혹시 중병이라도 나오면 그걸 핑계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속셈이었던 걸까? 은희는 베개를 꽉 껴안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아들 민준을 불렀다. 연주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내 와이프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무슨 얘기요? 아니, 나를 요양원에 쳐넣겠다면서. 민주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에이, 어머니, 저희 연주가 그럴 리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꿈이라도 꾸신 거 아니에요? 연주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아니, 민준아. 엄마가 분명히 들었어. 요양원에. 어머니. 연주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효부예요. 다른 집 며느리들 보세요. 시어머니랑 따로 사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연주는 어머니 모시려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민준의 단호한 반응에 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가득했다. 이 녀석이 정말. 은희는 한숨을 삼켰다.
아들을 키우며 뼈 빠지게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자기 말은 믿지 않고 며느리만 감싸고 도는 것이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저런 계산적인 여자에게 넘겨줄 순 없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냉정함이 찾아왔다. 72년을 살아오며 온갖 풍파를 겪은 은희였다. 남편 없이 사업을 키우고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렸던 그녀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좋아. 내가 계산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계산적으로 가겠어.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과 명함철이 나왔다. 그 안에는 평생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변호사, 회계사, 은행 지점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요양원도 가고 재산도 정리하고. 은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은희는 명함철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내들었다. 법무법인 정신 마이너스 김태현 변호사. 2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이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였다. 은희는 그 명함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반격이.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그 충격적인 밤 이후로 한 번도 며느리에게 티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게 웃고 더 많이 고맙다는 말을 했다. 연주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다녀오세요. 제가 점심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 눈에는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은희는 일부러 현관문을 살짝만 열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연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아, 진짜 짜증나. 매일 저 할망구 밥 차려주는 것도 일이네. 빨리 요양원이나 보냈으면. 연주가 프라이팬을 거칠게 다루는 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며느리 다녀왔어. 순식간에 부엌에서 나오는 연주의 표정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제가 시원한 보리차 드릴게요. 마치 방금 전까지의 짜증은 꿈이었던 것처럼 연주는 다시 완벽한 가면을 썼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연기력만큼은 배우 못지않다고 해야 할까? 며칠 후 은희는 연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놔둔 연주의 휴대폰 화면이 켜진 것을 보았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다. 시어머니, 돈 언제쯤 손에 넣을 것 같아? 키읔키읔. 조금만 더 기다려. 요양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하면 재산 관리 명목으로 다 뺄 수 있어. 은희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연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은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건강 프로그램 보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던 일 해. 은희는 TV를 보는 척하며 연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민준이가 퇴근하기 전까지 연주는 종종 한숨을 쉬거나 휴대폰을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또다시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응.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연주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렸어.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저녁 식사 자리. 은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또다시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민준아, 며느리야. 내가 요즘 생각을 좀 해봤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은희에게 집중됐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시니어 레지던스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순간 연주의 눈이 반짝 빛났다. 하지만 곧바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모시는데 왜 그런 데를 가세요? 안 돼요. 하지만 은희는 놓치지 않았다. 연주의 첫 번째 반응. 그 찰나의 기쁨을. 반면 민주는 정말로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들 짐이 될까봐.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인걸요. 그죠, 여보? 연주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은희는 보았다. 연주가 자신을 쳐다볼 때 스쳐 지나간 실망의 빛을. 그날 밤 은희는 또다시 연주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 이번에는 일부러 복도에 몰래 나와 있었다. 아니, 갑자기 시니어 레지던스 어쩌고 하길래 오, 드디어 했는데 다시 말 바꾸더라고. 진짜 답답해. 차라리 내가 먼저 요양원 얘기를 꺼낼까? 연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민준이 그 마마보이가 어머니 편들면 귀찮아. 일단은 좀 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해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저 할머니 몇 년 못 살 것 같은데 뭐. 은희는 이를 악물었다. 몇 년 못 산다고?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다음 날 은희는 일부러 기침을 하며 아픈 척을 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주가 달려왔다. 하지만 은희는 그녀의 눈에서 기대감을 읽었다. 혹시 정말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괜찮아,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물 좀 줄 수 있겠니? 네, 바로 가져올게요. 연주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은희는 그녀가 휴대폰을 또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 아마 친구에게 시어머니가 아픈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게 분명했다. 민준이 퇴근 후 은희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민준아, 엄마 말인데. 네, 어머니. 내 와이프 말이야. 혹시 요양원이나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지 않니? 민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또 그 말씀이세요? 연주가 정말 그럴 리 없어요. 에이, 어머니도. 저희 연주 있잖아요. 요즘도 어머니 건강식품 알아보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게 다 연기라면? 어머니, 연기라니요. 사람을 너무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며느리들 중에 연주처럼 시어머니 모시는 사람 드물어요. 제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은 정말 끝까지 며느리만 믿을 작정인 것 같았다.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괜히 그랬다. 어머니도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혹시 우울해서 그런 생각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까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과 더 이상 대화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이미 연주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때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좋아, 이제 충분히 봤어. 은희는 서랍에서 김태현 변호사의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일 아침 연주가 헬스장에 간다고 하던 시간. 그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며느리가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면 자신은 더 치밀하게 움직일 것이다. 은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연주가 헬스장에 간다며 집을 나서자마자 은희는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현 변호사? 이은희입니다. 김 회장님 따님. 아, 이모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은데 혹시 오늘 시간 되나?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오후 2시에 잠깐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때 볼게. 그리고 태연아, 이건 비밀로 해줘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모님. 조심히 오세요. 은희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72세의 노인이 아니라 30년 전 사업을 시작하던 날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었다. 오후 2시 은희는 법무법인 정심에 도착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은희를 맞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앉아라, 태연아. 긴 얘기야. 은희는 지난 2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며느리의 전화통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 아들의 맹목적인 신뢰까지. 김태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분이 실제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한 게 아니니까요. 은희가 실망한 표정을 짓자 김태연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모님께서 원하시는 건 법적 대응이 아니라 재산 보호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모님 재산은 이모님 것이고 이모님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 맞아. 난 내 재산을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싶어. 저 며느리 손에 단 한 푼도 넘어가지 않게. 김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모님 명의의 모든 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아파트와 상가 건물, 그리고 제주도 땅이 있어. 예금이나 현금은요? 은행 예금이랑 적금해서 한 10억 정도 있고. 정확히는 좀 더 될 거야. 김태현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재산이 5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며느리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재산을 옮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먼저 제주도 땅처럼 며느리분이 모르는 부동산부터 처분합니다. 그 다음 예금을 새 계좌로 조금씩 이동시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시는 아파트인데 이건 나중에 처리해야 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런데 얼마나 걸릴까? 서두르면 2~3달이면 가능합니다. 단 이모님께서 절대로 티내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저 여자가 매일 연기하는 거 보면서 배웠거든. 그날부터 은희의 작전이 시작됐다. 먼저 제주도 땅부터 처분했다.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부동산이었고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주 후 은희는 은행에 갔다.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는 날을 골라서였다. 새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기존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옮기고 싶은데요. 얼마나 옮기시겠어요? 일단 2억 정도요. 은행원이 금액이 크다며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본인의 돈을 옮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새 통장은 며느리가 절대 모르는 다른 은행 지점에서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며느리를 기다렸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니, 내가 오길 기다렸지.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연주는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 여자는 내 재산이 다 자기한테 가는 줄 알고 있겠지. 사실 나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주고 약속했었다. 내 재산의 일부를 공개했고 그것을 며느리와 아들을 주기로.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며느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지. 이런 악마 같은 여자에게 줄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다. 제주도 땅이 팔렸고 상가도 매수자를 찾았다. 은희는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예금도 새 계좌로 옮겼다. 한 번에 큰 돈을 옮기면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집으로 올 수도 있어서 며느리가 집에 없는 시간을 노려 조금씩 나눠서 옮겼다. 이모님,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지금 사시는 아파트요. 이건 며느리분도 알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나중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바로 들통날 겁니다.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다른 재산부터 다 정리하고 아파트는 마지막에 폭탄 터뜨릴 때 같이 발표하는 거야. 그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분한테 상속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이모님께서 기부하시든 다른 용도로 쓰시든 하시면 됩니다. 한편 은희는 집에서 일부러 더 약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가끔 지팡이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건망증이 있는 척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연주의 눈빛이 반짝였다. 은희는 속으로 웃었다. 지금쯤 연주는 치매 오는 거 아닐까 하고 기대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네.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 검사도 잘해준대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며느리의 미묘하게 실망한 표정을 보며 은희는 또다시 확신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치매에 걸리기를,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2달이 지났다. 은희의 재산 정리는 거의 완료됐다. 부동산 매각 대금과 옮긴 예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새로운 계좌로 이동했다. 기존 계좌에는 일부러 얼마를 남겨뒀다. 며느리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 미끼였다. 이모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폭탄을 터뜨리실 일만 남았네요. 응. 조만간 가족 모임을 한번 해야겠어.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착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연주가 저녁을 차리며 말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친척분들 모여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오랜만에 다 같이요. 은희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친척들 앞에서 효부 이미지를 더 굳히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래, 좋지. 그때 내가 할 말도 있으니까 다들 모이면 좋겠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좀 있어서. 연주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날이 곧 올 테니까. 이제 폭탄을 터뜨릴 준비가 끝났다. 다음 주 토요일, 연주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상차림이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제가 따뜻한 물 떠올게요. 연주는 은희 옆에 바짝 붙어서 시중을 들었다. 친척들이 도착하자 더욱 열심히 움직였다. 언니 오셨어요? 이리 앉으세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에요. 민준의 누나 선이가 감탄하며 식탁을 바라봤다. 와, 연주야.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정성이 대단하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어머님, 이 갈비찜 드셔보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간 조절했어요. 은희의 여동생이 연주를 보며 말했다. 언니, 정말 며느리 복 터졌어.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친구들 만나면 맨날 며느리 푸념인데 연주는 진짜 달라. 연주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어머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식사가 시작되자 연주는 계속해서 은희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줬다.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영양가 많은 거예요. 연주야, 너도 좀 먹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해요. 선이가 민준을 보며 말했다. 야, 민준아. 너 진짜 복 받았다. 연주 같은 와이프 어디서 구하냐? 민준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러게요. 저도 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연주가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지. 그 모든 모습이 계산적이라는 걸 자신만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연주의 연기는 계속됐다. 언니들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이고, 연주야.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무슨 설거지를 해요.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친척들은 거실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연주를 칭찬했다. 언니, 정말 연주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싶더라. 맞아. 효심이 깊어. 저렇게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집 며느리도 연주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은희는 그 칭찬들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저들은 모르고 있다. 저 완벽한 며느리가 뒤에서는 자신을 할망구라고 부른다는 것을. 설거지를 끝낸 연주가 과일을 깎아 들고 왔다. 어머님, 식혜도 준비했어요. 소화 잘 되시게요. 고맙다, 며느리.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선이가 다시 한번 감탄했다. 연주야, 너 정말 효부상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께서 편안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은희의 여동생이 은희에게 속삭였다. 언니, 연주 정말 기특해. 저런 며느리 만나기 정말 힘들어.
은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연주는 계속해서 은희 곁을 맴돌며 시중을 들었다. 방석을 고쳐주고 물을 따라주고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주고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어머님 춥지 않으세요? 담요 가져올까요?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가져올게요. 연주가 방으로 들어가자 친척들의 칭찬은 계속됐다. 정말 대단해. 저 나이에 저렇게 세심하게 챙기기 쉽지 않은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지도 않으려고 하잖아. 연주는 진짜 효녀야. 민준이 복 받은 거지 뭐. 우리 어머니도 정말 복 받으셨네. 연주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은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다. 이제 곧 저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은희가 입을 열었다. 오늘 다들 불러 모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 순간 모든 시선이 은희에게 집중됐다. 연주도 궁금한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72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지. 은희의 여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 건강한 건 아는데.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금처럼 민준이네랑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야. 은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다들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나이 들면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잖아. 민준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알아. 그래도 생각해봤어. 내가 더 건강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어떨까 하고. 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응. 시니어 레지던스 알아봤어. 요즘은 정말 좋더라고. 프로그램도 많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많고.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저희랑 떨어져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미안하구나, 민준아. 하지만 이게 나한테도 너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선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연주가 얼마나 잘 모시는데요. 아까도 봤잖아요. 저렇게 정성껏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챙기고. 맞아요, 어머니. 연주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할게요. 시니어 레지던스는 너무. 은희는 연주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며느리 탓이 아니야.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은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내가 재산 정리를 좀 했어. 네? 연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무슨 재산 정리요? 내 명의로 된 것들 말이야. 나이도 있고 하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요즘은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하지만 연주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은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제주도 땅 있었던 거 알지? 그거 팔았어. 요즘 제주도 땅값 괜찮더라고.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네? 제주도 땅을요? 언제요? 한두 달 전부터 알아봤지. 그리고 상가 건물도 처분했어. 연주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씀도 안 하시고. 말해야 했어? 은희가 차갑게 물었다. 내 재산인데 내가 처분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하나?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시니까 놀라서. 연주는 말끝을 흐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은 어디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은희는 잠시 침묵했다. 거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걱정되네요. 걱정할 건 없어. 오히려 이제야 눈을 뜬 것 같아서 다행이지. 눈을 떴다니요? 은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연주의 시선이 그 녹음기에 고정됐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이게? 요즘 휴대폰으로 녹음도 하고 그러던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 이런 게 편하더라고. 은희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연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걸 왜 꺼내신 거예요? 민준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엄마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지? 그건 내 와이프가 그럴 리 없다고 착한 며느리라고 했잖아. 선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연주는 정말 효녀예요. 오늘도 보셨잖아요. 그래, 봤지. 정말 완벽한 며느리더라. 은희의 목소리에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근데 말이야, 나도 궁금했어.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혹시 뒤에서는 어떨까 하고.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그래서 며느리 말을 좀 들어봤지. 은희는 녹음기에 손을 올렸다. 이게 한 달 전쯤 녹음한 건데. 어머님, 잠깐만요. 연주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늦었다. 은희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거실에 연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몇 년만 참으면 돼. 요양원 쳐놓고 재산 빨리 정리해야지.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녹음기를 쳐다봤다. 연주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매일 음식하는 것도 지친다. 얼굴 보는 것도 짜증나.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다. 나이 먹은 노인네가 또 왜 이리 건강해? 어휴. 연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다. 민준이는 완전 호구야.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해.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선희는 입을 막고 연주를 노려봤다. 은희의 여동생도 경악한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봤다. 녹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휴, 놓친네. 지가 스스로 요양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은희는 녹음을 멈췄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더 들을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은희는 연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망구. 그게 나지, 연주야?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연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다. 선희는 입을 막고 연주를 노려봤다. 은희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뒤로도 비슷한 통화를 몇 번 더 했더라고. 연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을 시작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친구가 농담처럼 말해서 그냥 맞장구 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농담? 내가 내 앞에서 착하게 굴다가 뒤에서 전화로 할망구라고 부른 것도 농담이니? 그건. 선희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연주 씨. 지금 변명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녹음 들어보니까 완전히 계획적이잖아요. 민주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인 듯 주저앉았다. 연주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여보. 사과하라고. 민준의 고함에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들킨 것에 대한 분노가 눈빛에 어려 있었다. 은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사과는 받지 않을게. 어차피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 어머님. 그리고 궁금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내가 정리한 재산은 너희한테 한 푼도 안 가. 연주의 얼굴에서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뭐라고요? 그럼 그 재산은 어디로?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연주가 발끈했다.
아니, 그래도 민준이는 어머님 친아들인데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권리? 웃기는 소리 하네. 상속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법적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마음대로야.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연주 씨,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요? 연주는 입술을 깨물며 은희를 노려봤다. 이제 착한 며느리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결국 저 혼자 바보처럼 3년 동안 시어머니 모신 건가요? 헛수고한 거네요. 그 말에 거실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민준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은희는 오히려 웃었다. 그래, 내 말대로 헛수고였어. 고생했다. 연주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맞아요. 그런데 뭐 어때요? 결혼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설령 제가 돈 때문에 했다고 해도 3년 동안 이렇게 한 거면 어머니도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양심도 없지. 연주야. 민준이 소리쳤지만 연주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잘 살아요, 마마보이 씨.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다. 거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은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됐다. 내가 그 여자한테 속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제가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하는데. 선희도 다가와 동생을 위로했다. 민준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준비하셨어요? 은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72년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대처할 수 있게 되더라고. 은희의 여동생이 물었다. 언니, 그럼 정말 시니어 레지던스에 들어가실 거예요? 응. 이미 계약금도 넣었어. 다음 달부터 들어갈 거야. 이 집은요? 이 집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걱정 마.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은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이제 넌 어른이잖아. 그리고 민준아. 내 어머니. 다음엔 사람 좀 잘 봐라. 엄마 말도 좀 들어주고.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드디어 터뜨렸다. 2개월간 준비한 폭탄을. 폭탄 투하 후 일주일이 지났다. 연주는 그날 이후로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민주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결국 문자 한 통만 받았다. 이혼 합의서 우편으로 보낼게. 서명해서 보내. 민주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그 문자를 수없이 들여다봤다. 은희는 부엌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민준아, 물 좀 마셔.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죠?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는 아들 옆에 앉았다. 민준아. 연주가 웃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게 즐거웠고 주말에 같이 데이트하는 것도 좋았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목이 매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우리 와이프 효녀예요라고 자랑하던 게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다들 저 뒤에서 비웃었겠죠. 민준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를 속인 게 잘못이지.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저는 어머니보다 그 여자를 믿었잖아요. 은희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마마보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지금은 그저 상처받은 한 남자로 보였다. 됐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연주의 어머니였다. 연주 어머니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집 근처 카페로 나오세요. 다음 날 은희는 카페에서 연주의 부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초라하고 지친 표정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주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도 함께 허리를 굽혔다. 우리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저희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그런 의도였을 줄은. 연주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 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친구 집에 얹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안 와요. 우리가 사과하러 간다니까 배신자라고 소리 지르고. 연주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 잘 만나서 편하게 사시라고 격려해줬던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은 잘못이 없으세요. 이미 다 큰 성인이 한 일인데. 그래도 저희 딸이 큰 상처를 드렸는데. 보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형편이. 은희는 손을 저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분이라도 정상이시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연주의 부모는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고 돌아갔다. 은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연주는 이제 남편한테도 부모한테도 심지어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한테도 버림받은 것이다. 일주일 후 김태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모님 며느리분 측에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재산 분할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이모님 재산을 어떻게 쓰든 그건 이모님 자유니까요. 그래, 알았어. 실제로 연주가 제기한 소송은 한 달 만에 기각됐다.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다. 재산 소유자가 생존 중일 때 해당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은 소유자의 자유이며 이에 대해 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연주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비만 날릴 뿐이라는 조언에 결국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한편 은희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했던 돈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다. 먼저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주했다. 넓은 개인실, 최고급 식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곳이었다. 이모님, 여기 정말 좋으시겠어요. 김태현이 짐을 날라주며 감탄했다. 그래, 여기서 편하게 살 거야. 이제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은희는 요가 수업도 등록하고 서예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유럽 여행 상품도 알아보고 있었다. 어머니, 여행 가신다고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응.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놀아야지. 스페인이랑 프랑스 한 달 코스 알아보는 중이야. 한 달이나요? 왜 안 돼? 엄마 돈인데 엄마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은희는 웃으며 말했다. 민준도 따라 웃었다. 아니요, 좋죠. 어머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은희는 명품 가방도 하나 샀다. 평생 아껴 쓰느라 한 번도 사본 적 없던 명품. 백화점 직원이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라고 하자 은희는 뿌듯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제대로 했다. 72세에 어울리는 멋진 파마. 옷도 새로 장만했다. 어머님 완전 달라 보이세요. 시니어 레지던스 이웃들이 칭찬했다. 그치? 나도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물론 기부도 했다. 아동복지재단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일부를 기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중을 위해 남겨뒀다. 민준에게도 일부를 신탁으로 남겼다. 조건부였다. 재혼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혼전 계약서를 쓸 것. 어느 날 은희는 시니어 레지던스 로비에서 민준을 만났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과일 좀 샀어요. 고맙다. 그런데 민준아, 너 얼굴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민준은 쓸쓸하게 웃었다. 아직은 힘들어요. 가끔 연주 생각나고.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민준아,
네. 너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잖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요, 어머니. 다음엔 좋은 사람 만나.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은희는 시니어 레지던스 옥상 정원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손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며느리는 원하던 재산을 한 푼도 못 얻었다. 부모한테도 버림받았고 남편과도 이혼하게 됐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는 소문이 들렸다. 반면 은희는 이렇게 행복했다. 좋은 곳에서 살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 돈으로 내 행복을 샀어.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복수였다. 며느리가 빼앗으려던 돈으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 6개월이 흘렀다. 연주는 원룸 고시원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좁고 답답한 방.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이게 대체 뭐야? 연주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통장 잔액 47만 원.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도 빠듯했다. 3년 동안 참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챙기고 저녁마다 저녁 준비하고 주말마다 청소하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참고 명품 사고 싶어도 참고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다.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3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연주는 베개를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 억울했다. 5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는데 한 푼도 못 건졌다. 민주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진짜 3년이 아깝다. 차라리 그냥 알바나 할 걸.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3년 전 결혼할 때의 화사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치고 초라한 얼굴만 남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연주 씨? 저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연주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 변호사였다. 무슨 일이세요? 이은혜 사모님께서 연주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시니어 레지던스 로비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요? 또 뭐라고 하시려고? 그건 직접 만나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는 끊어졌다. 연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기로 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다. 다음 날 연주는 시니어 레지던스 로비에 들어섰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과는 천지 차이였다. 연주 씨? 돌아보니 은희가 서 있었다. 6개월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잘 손질된 머리,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다. 앉으세요. 은희가 먼저 자리에 앉았다. 연주는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요? 뭐 보시다시피요. 연주는 비꼬듯 대답했다. 은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힘들죠. 3년 동안 참았던 게 다 물거품이 됐는걸요. 그래도 3년은 3년이었잖아. 연주가 고개를 들었다. 은희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뭐예요, 이거? 3천만 원. 연주의 눈이 커졌다. 이게 3년 동안 집안일 한 대가. 가정부 고용했으면 그 정도는 들었을 거야. 연주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안을 확인했다. 정말 3천만 원이었다. 왜? 갑자기. 은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오해하지 마. 용서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럼. 하지만 3년 동안 내가 실제로 집안일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해줘야겠더라고. 비록 속마음은 달랐지만 솔직히 덕분에 살기 편했고 행복했던 건 사실이야. 연주는 봉투를 꽉 쥐었다. 이거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연주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3천만 원. 50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지만 지금의 연주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리고 연주 씨. 네? 은희가 차갑게 말했다.
다음엔 사람 속이지 말고 살아. 결국 다 들통나거든.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가봐요. 나도 바빠서.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주가 로비를 나서자 김태현이 다가왔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진짜로 끝났어.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한 달 후, 은희는 친구 3명과 함께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은희야, 진짜 이렇게 한 달씩이나 여행 다니니까 좋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좀 살아야지. 결코 젊지 않은 나이지만 은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은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다녀올게. 너도 잘 지내고. 민준의 답장이 바로 왔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은희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그토록 탐냈던 돈으로 자신은 세계 여행을 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산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 한편 연주는 고시원을 벗어나 월세집을 구했다. 좁지만 깔끔한 공간. 50억짜리 꿈은 사라졌지만 적어도 고시원에서는 벗어났다. 가끔 민준 생각이 났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어느 날 카페 창밖으로 민준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둘은 웃으며 걷고 있었다. 연주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민준은 천천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1년 반이 지나고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초등학교 교사였다.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우리 어머니 뵙고 싶어요? 네, 좋아요. 민주는 이번엔 신중했다. 어머니의 의견도 물었고 그녀의 가족도 만났다. 은희는 아들의 새 여자친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났네. 네, 어머니. 제가 잘 배웠어요. 2년 후 민주는 재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은희는 아들 부부에게 신탁으로 묶어뒀던 돈의 일부를 풀어줬다. 이걸로 집장만 해. 그리고 손주 빨리 보여줘. 고마워요, 어머니. 은희는 이제 75세가 됐다. 여전히 건강했고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살았다.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가끔 여행도 갔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내 인생, 내가 마무리한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며느리의 배신이 오히려 축복이 된 셈이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은희는 평생 조용히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즐거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아니, 전 며느리가 아니라 새 며느리에게서 온 사진이었다. 어머님, 초음파 사진이에요. 아들이래요. 은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손주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복. 은희는 핸드폰을 꼭 쥐고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지. 고맙다, 서연주. 은희는 중얼거렸다. 진심이었다. 그 배신 덕분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으니까.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은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봤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통쾌한 복수. 가장 행복한 결말. 내 돈으로 내가 행복하게 산다. 이게 진짜 복수지.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노을을 바라봤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양원 처넣겠다던 며느리의 계획을 들켜버린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 72세 이은희 할머니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된 후 냉정하게 50억 재산을 정리하며 완벽한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주는 3년 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결국 한 푼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반면 할머니는 그 돈으로 진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엔 3천만 원을 던져주는 할머니의 여유까지. 여러분이라면 며느리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